달라진 인생 후반전을 산다면 내 인생 점수도 달라집니다. 인생 스코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면 그 많던 중장년들 50대부터 70대까지 다들 어디에 계신지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진짜 돈을 안 쓰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던 찰나에 오늘 사연의 주인공 72세 김영자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통장엔 8만 원. 관리비는 석 달째 밀렸고 병원비는 카드로 돌려막기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내 자식들도 나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72세 김영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60대이신 분들, 딱 10년만 일찍 알았어도 달랐을 겁니다. 어제 마트 계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 계시던 70대 할머니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다른 카드 있냐고 물으니까 한참을 지갑을 뒤적이시다가 결국 물건을 두고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도 가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대면 집에만 계시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듭니다. 엄청나게 듭니다. 병원비는 기본이고 치과 한 번 가면 2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집에 뭐 하나만 고장 나도 수십만 원이고 보청기 바꾸는데 300만 원, 안경 새로 맞추는데 50만 원. 이게 다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명절 때마다 경조사비는 계속 나가고 손주 용돈에 생일 선물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달에 기본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되냐고요? 국민연금 30만 원.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바보였나 싶기도 하고 시대를 잘못 타고났나 싶기도 해요. 저는 평생 일했어요. 20대부터 시장에서 장사했고 식당도 10년 넘게 운영했어요. 남편 사업 도울 때는 밤낮 없이 일했죠. 그때는 돈도 꽤 벌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고 잘 나갈 때는 500만 원도 넘게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엔 왜 돈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는 족족 썼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다 들어갔죠. 큰아들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400만 원씩 8학기면 3,200만 원입니다. 작은아들도 똑같이 들어갔죠. 큰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탬 3천만 원 줬어요. 작은아들 결혼할 때도 똑같이 3천만 원 줬고요. 손주 태어나면 또 돈 들어가죠. 돌잔치 비용에 100일 선물에 유모차에 카시트에 이것저것 사주다 보면 한 명당 50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자식들한테 쓴 돈이 거의 1억이 넘더라고요. 그때 그 돈을 제 앞으로 모아뒀으면 지금 이자만 받아도 살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 저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회사가 요즘 어렵대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대요. 50대 초반인데 벌써 정리해고 대상이래요. 그러니 부모 생활비까지 어떻게 책임져요? 작은아들은 자영업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예요.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차다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결국 제가 1억 넘게 들여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 저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했으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겠구나. 저한테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랑 똑같이 장사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저랑 다르게 살았어요. 자식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받아서 보냈고
결혼할 때도 1,000만 원만 보탰대요. 그 대신 자기 앞으로 저축을 꾸준히 했대요.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을 모았다고 해요. 지금 그 친구 통장엔 1억 5천이 있어요.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나오니까 한 달에 쓸 돈이 넉넉하대요. 병원비 걱정도 없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대요.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아니, 솔직히 질투가 났어요. 우리 똑같이 벌었는데 왜 나만 이 꼴이 됐나 싶어서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산 거더라고요. 저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식만 잘 되면 나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였어요. 자식 잘 되라고 내 노후를 포기하면 결국 자식한테도 짐이 되고 나도 비참해지는 거더라고요.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60대만 해도 늦지 않았는데 그때도 저는 손주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큰 손주 학원비 보태주고 작은 손주 옷 사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 주고 그러다 보니 70이 됐고 통장은 텅 비었어요. 지난달에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관리실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관리비를 석 달이나 밀렸다고요. 아들이 따지더라고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관리비 밀리면 얘기하시지. 왜 혼자 끙끙대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창피했어요. 1억 넘게 들여서 키운 자식한테 관리비도 못 내는 엄마가 됐다는 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살았다. 내가 번 돈으로 왜 엄마 관리비를 내니? 그랬더니 아들이 울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비참했어요. 아들도 힘든데 엄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얼마나 버거울까 싶어서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축을 안 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루에 1,000원만 모았어도 한 달이면 3만 원이에요. 1년이면 36만 원이고 10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720만 원이죠.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000만 원은 거뜬히 넘었을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관리비 밀릴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1,000원도 아까워서 저축을 안 했어요. 돈이 남아야 저축하지. 이렇게 빠듯한데 무슨 저축을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해야 돈이 남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는 체면 때문에 돈을 썼어요.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 사고 친척 모임에서 제가 계산하고 친구들 만나면 제가 밥 사고요. 그래도 언니니까, 그래도 형님 댁이니까 체면이 있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 체면이 지금 뭐가 됐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체면도 자존심도 다 무너졌어요. 진짜 체면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생기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 실수는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지금 아니면 못 가 이런 생각으로요. 1년에 서너 번씩 여행 다녔어요. 한 번 가면 100만 원씩 나갔고요. 4년만 참았어도 2천만 원은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여행지에서 뭘 봤는지도 기억 안 나요. 사진만 남았죠. 그 사진이 지금 밥 먹여주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번째 실수는 습관적인 소비였어요. 매일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조금만 걸어도 택시 타고 손주 오면 뭐든지 사주고 TV에서 건강식품 광고 나오면 바로 사고요.
하나하나는 작은 돈이에요. 커피 한 잔 5,000원, 택시 한 번 1만 원, 손주 용돈 5만 원, 건강식품 한 달 10만 원. 그런데 이게 모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 통장에 6천만 원만 있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작은 돈이라고 무시했어요. 5천 원이 뭐가 대수냐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가장 큰 실수는 자식한테 의존한 거예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까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요. 요즘 30대, 40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물가는 매일 오르고, 애들 학원비는 장난 아니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바보였어요. 자식이 노후 대책이 아니라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요. 지난주에 동사무소에 갔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안 된대요. 자식한테 부양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허탈했어요. 자식들은 저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는데 국가는 자식이 있다고 도와주지 않고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달라지려고 노력해요. 먼저 카페 가는 걸 끊었어요. 집에서 커피를 타 먹어요. 맛은 좀 떨어지지만 참을 만해요. 한 달에 15만 원 아껴요. 택시도 안 타요. 조금 불편해도 버스를 타요. 걸을 수 있으면 걷고요. 한 달에 10만 원 아껴요. 손주 용돈도 줄였어요. 예전엔 1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3만 원만 줘요. 손주가 섭섭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건강식품도 다 끊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만 먹어요. 한 달에 10만 원 아껴요.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35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연금 30만 원 합하면 65만 원이에요.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관리비 내고 밥 먹고 약값 내고 하면 딱 맞아요.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00만 원이고요. 제가 83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11년이 남았으니까 660만 원은 모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예전엔 체면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안 봐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럼 굳이 체면 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살면 돼요. 남 의식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70이 넘어서야 깨달은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60 되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하루 1,000원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뒤에 큰 돈이 돼요. 체면 때문에 쓰는 돈 줄이세요. 명절 선물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걸로 하세요. 마음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도 무리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가까운 곳으로요. 자식한테 베푸는 것도 적당히 하세요. 자식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해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70 되시라면 더욱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세요. 불필요한 소비 정리하세요. 습관적으로 쓰는 돈 끊으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80 되시라면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매일을 감사하며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후회하는 삶 살지 마세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비참한 기분 느끼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짐 되는 부모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00원부터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